이 집은 건축주분께서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진 집입니다. 집이라는 거는 사실 비싼 집, 좋은 집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맘에 들면 좋은 집인 거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 맘에 안 들면 나쁜 집입니다. 어떤 분한테 짓더라도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나랑 소통이 되는 사람이랑 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치시면 항상 좋은 집을 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건축 대표 연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전북에 위치한 60평의 아주 화이트한 건축주 취향에 맞은 맞춤형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1층은 33평, 2층은 27평입니다. 건축주분은 선과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뭔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좀 시원한 뷰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게 된 집입니다. 사실 이분은 설계에 공을 많이 들이신 분입니다. 기본 도면은 있었는데 저랑 거의 1년 가까이 1, 2주마다 만나서 상담해서 또 다시 설계를 해서 짓게 된 집입니다. 기본 골조는 목조주택이고요. 북미식 목조주택이 많은데 이 집은 뉴질랜드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목조벽 형태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외관을 보시면 목조주택을 좀 보신 분들은 창이 이렇게 깊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벽체가 많이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성도 좋고 뭔가 환기력은 월등히 우수한데 대신에 약간의 비용이 좀 더 들겠죠. 수명은 굉장히 길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주인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꼭 그 형태를 원하셔서 그런 형태로 짓게 되었습니다. 데크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페데스탈이라고 하는 호주식 데크입니다. 사실 타일이에요. 타일인데 이렇게 하면 들었다 놨다 해서 교체를 할 수 있고 속을 정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사 시작 단계부터 사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신 수공간인데 여기다 뭐 연꽃도 띄우고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하신 수공간이고, 지금 시스템은 수도로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펌프로도 회전도 되면서 나중에 분수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된 좀 복잡한 건데 수영장은 아닙니다. 단지 발 담그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이 페데스탈 할 때 사람들이 요즘 유행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페데스탈은 기본적으로 물이 다 요 줄눈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로 형태로 다 만들어서 안에 이제 이 물이 빠진 배수를 많이 신경 쓴 그런 형태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 바닥은 우레탄으로 방수를 한 번 더 해서 콘크리트로 물이 흡수가 안 되게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이 집의 실내 층고가 2.9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통 2.4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층고죠. 그리고 창은 다 독일식 1등급 창을 썼는데 1등급 창 같은 경우는 2.5m가 최대일 겁니다. 대한민국 업체 중에. 근데 이게 다 2.6m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식 창호 회사에 의뢰해서 창호도 다 특수 제작을 했고요. 저 전면창도 보시다시피 꽤 크죠. 알루미늄 바로 하면 좀 편한데 주인분께서 단열을 중요시 하시다 보니까 알루미늄은 안 되고 PVC로 하시길 원하셔서 PVC까지 특수 제작을 한 그런 독특한 창호 형태입니다. 보시기에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공사가 2달이 중단됐었습니다. 이 창호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될 원인이기도 했죠. 근데 만족을 하시니까 그걸로 됐죠 뭐. 이렇게 전면에서 보시면 아까 말한 이 건축주분의 디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건축주분의 디테일은 라인입니다. 라인 보시면 상부는 같고 여기 요것과 요것과는 폭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과 요 라인은 저 중간 창선과 또 맞췄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분이 가장 중요시 원하는 거는 요 자기가 원하는 선에 겹치고 흩어지고를 가장 신경 쓰신 분이고, 이 집의 디테일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과 저 징크 부분을 보면 몰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접기 위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저 몰딩이 없는 것과 피스를 안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거. 그리고 이 징크도 장스판으로 뽑기 위해서 기계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기 직접 뽑았습니다. 이게 싣고 올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맞춰드리기 위해 좀 노력했던 집입니다. 이것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죠. 노출 콘크리트가 뭐 길 가다 보시면 뭐 깨끗한 것도 있고 이렇게 빈티지한 것도 있는데 주인분이 빈티지를 원하셔서 한 거고,
사실 원설계는 동판으로 하는 거였는데 주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집 외관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중간에 변경하게 돼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은 거고, 그리고 이 노출 콘크리트도 이 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투자를 많이 해서 이 목재 색깔도 약간 붉은색과 이런 티크색을 겸비한 색이 좋다고 해서 저게 도장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노출 콘크리트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고요. 그리고 건축적으로 이런 곰보를 좋아하셔서 곰보를 좀 많이 나겠습니다, 일부러. 네, 그럼 이제 안으로 좀 가보실까요? 지금 약간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공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도 페데스탈로 했고, 여기서 노출 콘크리트를 한 제일 큰 이유가 여기서 나왔을 때 모악산이 보이는데 보는 것들이 간살로 보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게 됐습니다. 이 현관문은 사실 주인분이 현관 처마를 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두꺼운 거 싫다고 그래서 이 강철판이 안으로 30cm가 꽂혀 있습니다. 강철판을 접어갖고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한 형태고요. 이것도 스테인레스에다가 불소 도장을 해서 녹이 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고, 문도 일반 현관문 높이가 보통 주택이라면 2.1, 2.2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2.5m로 따로 제작을 맡겨서 약간 비용을 추가해서 높이를 좀 높인 거고, 여기 건축주 사장님께서 이 색깔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쪽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서 하게 됐습니다. 안으로 같이 들어가시면 보시죠.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이 보면 이 앞에 신발장이에요. 옆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옆쪽을. 이거 신발장 같죠? 근데 깔끔하게 보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신발장입니다. 여기도 문을 달면 좀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여긴 창고인데 문을 신발장하고 같은 간격으로 맞춰서 애초에 설계 때부터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신발장처럼 보이게. 이거는 좀 독특하죠? 현관 중문이 기성품이 다 싫다고 하셔서 직접 제작한 겁니다. 손잡이도 다 만든 거고요. 이거는 주인분이 디테일에 만족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작한 문입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천천히 닫히게 시스템을 했고요. 안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들어오면 거실 가는 길에 이쪽에는 하나의 서재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많이들 요즘 찾으시는 히든도어입니다. 근데 히든도어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편해요. 이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 원하시면 하시고, 히든도어의 최대 단점은 손자국이 잘 나요. 이게 손잡이가 없어야 히든도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세면대도 다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건 전부 조적 세면대를 많이 보셨죠? 그 1200짜리 1.2m짜리 타일로 다 이태리 수입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태리 수입 타일 다 비싼 건 아니에요. 꼭 말하면 굉장히 부담 가지시는데 예쁜 거, 경제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도 슬림한 걸 원하셔서 따로 만든 거고,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다 해외 직구로 사서 한 겁니다. 이거는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매립수전. 매립수전이고요. 이것도 매립 샤워기입니다. 요즘 가장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들이고요. 이제 여기는 거울 등도 다 들어오게 돼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요즘 하시는 깔끔한 그냥 화장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재인데 보통 일반적인 서재와 크게 다를 건 없고 다 이 페인트 무몰딩에다가 이제 카메라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거실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사실 이 집의 특징은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안 보이는 게 디테일입니다. 이 집은 뭐 몰딩도 없고 날카롭게 잡은 이 무몰딩, 요게 이제 포인트로 잡고 주인분께서 이런 거 워낙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많이 신경 쓴 집이고요. 무몰딩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선입니다. 선 위아래 간격이 조금만 달라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가장 신경 쓴 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향 설비도 다 매입이 돼 있어요. 이 집은 모두 음향 설비로서 모든 집의 음악을 다 조절할 수 있게 다 분할이 돼 있고요. 이 거실에서는 이 계단도 다 수공으로 제작했고 손수층까지도 전부 저희 팀원들이 수공으로 제작을 한 집입니다. 전 티크라는 목재로 되어 있어요. 요즘 오크를 많이 쓰는데 오크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이 건축주분께서 약간 그 무게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또 너무 무게감 있으면 보기가 싫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간적인 티크를 결정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실링팬과 간접 조명,
그리고 여기 저 매우 무거운 등인데 저것 때문에 보강을 좀 많이 해서 좀 샹들리에를 달게 됐습니다. 마감은 벽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열을 보시면 자, 이게 벽 두께입니다. 보통 목조주택은 요만해요.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도 한 요만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은 환기 통로고 이만큼이 단열입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지붕까지 연결돼서 이 집은 지붕도 두 겹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기 통로가 집을 감싸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 예를 들어 100년이 됐다. 그러면 이 거치상에도 속은 절대 안 상합니다. 이중으로 해서 나중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형태로 했고, 단열도 물론 벽이 두껍고 법적인 단열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걸 넣기 때문에 단열도 좋을 거고, 꼭 단열재뿐만이 아니라 빈 공간에서 공기 단열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환기구 폭이 한 제가 볼 때 한 10cm 정도 돼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레인 스크린이라고 하면 15m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환기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숨을 쉬거나 환기에는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공사가 좀 까다롭긴 한데 지금 뭐 한국에서 웜루프네 뭐니 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벽을 나눠서 두 겹으로 쳐서 두껍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감은 벤자민 무어 페인트라는 거 시공이 됐고요. 벤자민 무어의 심플리 화이트 스커프 X라는 제품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색감이 좋은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벤자민 무어는 때가 좀 잘 타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보통 페인트 도장하면 상가는 한 일주일에 끝날 겁니다. 여기는 거의 한 달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를 풀퍼티라고 해서 3번을 풀퍼티를 하고 제소와 프라이머를 칠한 뒤에 색을 입혀서 흰색인데 흰색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전문 시공팀이 한테 의뢰해서 한 거고요. 색에 아주 민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할 가치는 있고, 대신에 다른 걸 안 붙이니까 거기서 아끼면 되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신경을 좀 많이 쓴 주방이에요. 사장님께서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방 공간을 좀 이렇게 넓게 했고요. 이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집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나무 껍질로 만든 가구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뭐 한샘의 바흐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를 보신 분들은 관심 있으면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세라믹 상판으로 제작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요즘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하부 인덕션입니다. 이게 엘리카 건데 하부 인덕션이 많이 비싸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엄청난 고가의 제품은 아닌데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걸로 잘 상의해서 선별해서 하게 됐고요. 이게 보시면 일로 배기를 빨아들이게 돼서 인덕션 할 때 좀 깔끔한 인테리어와, 그리고 이제 배기량이 굉장해요. 보기보다 이제 뭐 천장형보다 훨씬 잘 됩니다. 보시면 이 배기 속도가 엄청나고요. 기름도 안 튀고, 그리고 불도 들어옵니다. 여기는 사실 외진데입니다. 근데 선택하신 이유가 전망이 좋아요. 여기서 보면 모악산이 보이고, 여기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논밭이 있고, 이런 걸 중요시 하셔서 이렇게 기역자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역자창은 요즘 말이 좀 많죠. 뭐 이게 하중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알루미늄, 속에는 강철 파이프가 있고요. 알루미늄 기둥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좀 해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도 건축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여기는 뭐 이렇게 장이 올라오고 이제 전자레인지나 이런 건 수납 공간이고, 다 위에도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디자인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냉장고도 이렇게 아예 문짝하고 같이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조 주방에서 사실은 메인 냉장고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이쪽에 넣어두게 됐고요. 이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세탁기나 일반 용품들을 넣게 되고, 그리고 이 공간 활용 때문에 여기는 다 이제 포켓도어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밀면 저절 스르륵 닫히게 댐퍼나 이런 걸 잘 좋은 걸 써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사 중에 이제 3파전이 벌어졌는데 사모님과 사장님과 저와 디자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원래 수납 공간이었는데 인테리어 공간으로 변화시킨 그런 데인데 아주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이 계단은 안전기를 넣어서 아주 볼트가 낮은 등으로 다 빛을 비치게 만들었고요.
7, 8년 전에도 많이 하던 계단이에요. 근데 문제들이 뭐였냐면은 가운데 기둥이 있고 난간이 약해서 안정성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계단 형태인데 지금도 하는 데들이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난간이 없어서 이 평철을 9mm짜리를 접어서 다 따로 난간을 수제작한 겁니다. 올라오시면 2층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가 2층인데 여기를 왜 이렇게 제작을 했냐? 보시면 여기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이 페인트도 했고 이 건축주분 키높이하고 다 맞춰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높이로 이렇게 다 설정을 했고 네, 지금 이쪽 옆은 주인분 취미실입니다. 취미실인데 이제 보시면 요 유리는 서울 업체들이 와서 했어요. 왜냐면 전국에 업체가 몇 개 없어서 보시면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졌다. 이게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번에 솔직히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자, 보시죠. 그리고 여긴 주인분 헬스 공간이에요. 취미를 하고 업무도 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밖에 보시면 이제 전망도 좋고 해서 여기서 마음 휴양도 하고 이럴 공간으로서 편성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실링팬이나 이런 걸 달아서 높은 층고에 맞게 3.5m입니다. 층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 조절도 하게 실링팬도 달았습니다. 이쪽에는 아주 작은 테라스예요. 테라스인데 여기다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시고요. 아까 보신 창호죠. 이 창호가 밑에서 여기까지가 6m가 좀 넘습니다. 6m는 대형 창호죠. 그리고 무게는 어마어마해서 이 사이에는 다 강철 프레임으로 속은 제작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 단열바를 압착을 해서 그걸 절곡을 한 다음에 겉으로 싼 형태고 실제로 이 회사조차도 처음 만들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구조 테스트하고 제작된 창호고요. 이 창호 때문에 좀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진 것도 있는데 주인분께서 흔쾌히 기다려 주셔서 무사히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들 많이 보시는 틸트 앤 턴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이제 환기창으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열리고 이런 형태고 이 높이는 난간 법적 기준에 맞췄습니다. 여기 난간을 절대로 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 디자인을 뽑을 때 여기를 난간 법정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요 크 사이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 부분의 공간이에요. 이것조차도 재현해서 기성품은 아니고요.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도 따로 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보시면 간살 도어는 많이 봤어요. 스윙 도어도 많이 보셨고, 근데 간살 스윙 도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제작을 의뢰해서 한 거고요. 안팎으로 밀리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쪽문은 평소에 있다가 좀 큰 집 넣을 때 쓰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쪽 공간은 사실은 이쪽에서 보면 안 되고 저 안방부터 가셔야지 좀 동선이 맞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보면은 이 등은 유리에 디자인을 맞춘 거고, 보통은 복도 중간에 등이 있는데 디자인상에는 너무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옆에 이 라인으로 등을 놨더니 주인분께서 아주 만족하셨고요. 여기도 아까 보셨듯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기역자창의 단점인 하중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알루미늄 강철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바를 뒀고요. 이 집의 다른 창도 마찬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무몰딩하고 대리석으로 직접 이렇게 다 잘라서 하부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의 특징은 보시면 자, 아무리 부부라도 프라이버시가 있죠. 나만 책 볼 수 있는, 서로 부부끼리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양쪽에 스위치도 달아드리고 공사 중에 침대 사이즈까지 미리 살 걸 제작을 해서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주실 때 건축주분도 미리 들여놓을 각오는 미리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런 디테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슬라이딩인데 똑바로 제가 천장형 슬라이딩을 좀 홈을 파서 이렇게 만든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인데 여기에 다락이 작게 아주 하나 있어요. 뭐 별거 아니고 집 놓는 다락이고요. 저쪽 안쪽으로는 이 집의 수도나 전기를 점검할 수 있는 정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인분께서 집을 많이 접으시고 그랬던 분이시라
본인이 정비하고 이런 걸 중요시하셔서 천장에 가면 수도 전기를 다 배선을 만질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게 여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부터가 사실 가장 신경 썼던 데예요. 여기가 오밀조밀한데 되게 어려웠던 공간인데, 보시면 여기 전실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세면도 하고, 여기도 히든도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본식으로 돼서 약간 변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핀란드식 사우나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열을 발산을 해서 이렇게 열로 건식 사우나예요. 그리고 보통은 루바 같은 걸로 많이 하는데, 루바는 사실 너무 얇기 때문에 나무 향이나 효과가 없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원목을 그냥 30mm로 제재한 겁니다. 30mm로 제재해서, 그래서 좀 투박한 감이 있죠? 뜨기도 하고. 근데 원목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셔서 직접 이 의자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것도 다 짜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 열면 밑에 수납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저희가 수제작으로 제작을 해드린 사우나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입니다. 이제 여기는 주인분 취향에 맞춰서 매립수전 뭐 이런 건 다 비슷하고요. 여기는 이제 길게 아일랜드 형태로 이렇게 세면대를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에는 매립수전, 매립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욕조에다가 스탠딩 수전. 스탠딩 수전은 공사 중에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설계 전에 설계돼 있어야 됩니다. 수도가 바닥에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공사 기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날짜 수로만 보면. 근데 이 집은 건축주분께서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진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죠.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분은 그걸 다 지킨 집입니다. 이 집은 모든 원리 원칙을.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냥 급하니까 빨리 져줘 그러면 3개월을 걸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하시는 게 건축비죠. 근데 보면 요즘은 평당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거는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은 이유가, 평당으로 치면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싼 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건 조율하다가 더 많은 돈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평당 단가가 7, 800이 될 수도 있고, 외형은 똑같아도 15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내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분한테 짓더라도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고 나랑 소통이 되는 사람이랑 해서 정확히 따지고 가서 짓는 집이 가장 경제적인 집인 것이지, 건축을 급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 업체도 많이 알아보시고, 그래서 나랑 소통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알아서 잘 지어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달린 거고요. 단가라는 것은 대신에 자기 원하는 걸 말하고, 대신에 어느 정도는 포기할 각오도 하시고. 사업을 한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목수입니다. 목수 생활만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집이라는 거는 사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집인 거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가족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지시면 항상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건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